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ISL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분위기, 오늘 분위기 또 달라요. 이제 시장이 하루 좋다가 하루 또 이렇게 또 표정이 달라지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빼고 있는데 뭐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완전히 ASML 낙폭과 함께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 매도세는 뭐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25거래일 뭐 가깝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까지 지금 같이 매도 쪽 리스트에 이름을 하고 있네요. 기관은 사실 그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사가려는 시도가 그려졌는데 오늘 순 매도 리스트에 2개 종목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 어제 오늘 분위기가 또 달라져가지고요.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관전은요. 종가를 어떻게 만드느냐였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다시피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이 깨졌고 SK하이닉스는 다시 18만 원대 그래도 유지를 튼튼히는 하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내일 TSMC 실적은 나오는 건 아는데 뭐 여기 기대감 더 줄 이유는 없는 걸까요? 지금 반도체는 어떤 국면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빠지는 게 이제 ASML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전에 지금 자료가 유출이 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ASML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특히 ASML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좋아지려면 중국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개선세를 보여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뭐 중국 관련돼서는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뭐 EUV 장비 같은 경우에 뭐 사용처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살 수 있는 회사는 글로벌에서 뭐 서너 개 회사밖에 없다라고 보면 그 중에서 지금 그 가장 주문을 많이 했었던 인텔 파운드리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은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 수주 잔고도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AI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좀 퀘스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쪽에서 영향을 받으려면 TSMC 실적이 부진해야 되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 지금 매월 나오는 그런 매출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부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TSMC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 뭐 단기성 이슈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성?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데 내일 TSMC 쪽에서 그쪽에 있어서 반전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저희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차 의원님, 우리가 흔들리는 게 마음이냐 아니면 AI 산업에 대한 믿음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AI 수요 쪽이 사실 ASML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뭐 디램이나 낸드 쪽, 레거시 쪽에 좀 더 관여도가 클 테니까요. 그런 차원 때문인지 SK하이닉스가 조금 덜 흔들린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여기서 또 반도체 길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요동칠 거 하나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이제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과 이제 임순재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를 구분할 필요 있죠. 물론 ASML 같은 경우 둘 다 양수 겹장한 건 맞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맞습니다만 일단 지금 ASML 문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대세가 흔들렸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엔비디아가 그럼 주가가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졌지 엔비디아 실적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 놓고 본다라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일단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거기서 밀린 거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사상 최고가를 찍은 상태에서 단기 조정이 나온 거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라면 둘 다 오늘 2%씩 빠져요. 근데 둘 다 2%씩 빠지는데 이게 같은 의미일까요? 전혀 아니죠. SK하이닉스는 15만 원서부터 19만 원까지 갔다가 2%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왜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 빠졌는데 왜 2%밖에 안 뺄까요? 결국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HBM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15만 원에 산 분들, 저와 같이 MTN에서 15만 원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뭔 얘기죠?
지금 팔 때가 아니다라고 네. 느끼는 거죠. 아무리 ASMR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일 TSMC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대세가 흔들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 매수 기회로 보시는 현명한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오늘은 좀 덜 밀리는 거죠. 그리고 ASML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ASMR의 실적 이제 임수 대표도 인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중국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매출을 못하게 막았죠. 내년부터 못 들어갑니다. AS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이던스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7나노를 어떻게 개발했느냐? 일본에서 중고 갔다가 2번 써야 될 거 5번씩, 7번씩 쌓아가면서 그렇게 쏴서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우회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ASML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체 개발이라는 경쟁을 내년도에 맞이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상황이 복잡하지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이슈입니다. 하나의 반도체 이슈로 카테고리를 묶어 설명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거죠. 각각 다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죠. 삼성전자 삼성의 기업 문화라든지 명태 문제라든지 삼성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라든지 HBM을 포기했다라는 도 여러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2%밖에 안 빠지죠. 7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올 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얘기하고 삼성전자는 HBM3를 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그런 거 다 포기했는데 왜 주가는 안 떨어질까요? 저는 바닥에 온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보는데요. 일단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삼성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또 한 가지 결정타는 내년 3월에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공매도 재개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판이 내년 3월부터 열리게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는 펀드멘탈의 어떤 기반보다는 수급 논리로 보서라도 찌끔찌끔 모아가는 시기가 맞지 않겠는가. 내년 3월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면 그때 대한 대비는 올 연말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이죠. 따라서 올 연말에 배당입니다. 지금 여러분 배당에 대한 계산도 하셔야 됩니다. 일부 기업들은 배당을 내년 4월에 계산하지만 삼성전자는 올 12월로 배당을 계산해야 된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SM발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있어서 오늘 좀 두 분의 의견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지나가는 부분으로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됩니다만 AI 면에 있어서는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삼전이냐 SK 하이닉스냐인데 일단 두 종목 모두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기회는 또 있어 보입니다. 임 대표님, 우리 차 소장님 의견에 따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하방 경직이 완전히 확인된 구간에서 충분히 메리트를 봐주셨거든요. 그러면 임 대표님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오늘 구간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본다? 어떤 관점에서 매수 시점을 잡으세요? 누구는 또 외국인이 들어올 때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보면 AI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HBM3나 3E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계속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통과되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등하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 HBM을 제외하고 과연 레거시 반도체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을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은 계속 유지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보면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이제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아마 주가의 반등 시기를 아마 가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횡보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만 원 경계에서는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얕은 변동으로
지금 예측을 해주셨고 여기서 자리 잡고 진짜 모멘텀 있기를 수급적 모멘텀 더 확실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예. 좀 재밌는 현상인데 지금 재밌는 이제 현상? 여러분들 화면에 자막으로 보면 5만 원도 깰 수 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피소드? 자 우리가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올라갈 때 어떤 리포트가 나왔죠? 33만 원 리포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저 자막에도 그 리포트에 따라 33만 원 간다 그랬을 때 SK하이닉스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 때 이거 되냐 막 그러다가 20만 원 넘으니까 갑자기 3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렇게 나왔고 지금 7만 원에서 6만 원 올 때 사야 돼 그러다가 이제 6만 원 깨지니까 야 5만 원도 깰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죠? 굉장히 흥분도가 있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흥분도를 볼 때 갑자기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갖고 이제 조금 뭔가 살아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극단적으로 그 불안감을 막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때야말로 역발상해야 되는 데이비드 레먼이 얘기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 뭐 5만 원 깰 수도 있겠습니다. 5만 원 깨려면 어떻게 되죠? 25% 빠져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 의견 보니까 5만 원 깨면 개인 부자들 다 나타납니다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자, 계속 이제 가는 방향에 운동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듯이 그렇죠. 상방으로 가니까 상방 쪽 계속 기대하게 되고 하방이니까 하방 우려가 계속 강해지는데 오히려 이때가 더 경직도를 높일 수 있는 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힌트 얻어봤고요.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기간 순매수 6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소부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심이 좀 어지러울 때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는데 분위기 반전되는 거야 싶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 그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반도체 호황이라면 특히 AI 낀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방향성이 클리어하다면 좀 잡아볼 수 있는 소부장주는 오늘도 강한 종목 내에서 추리면 될까요? 차 소장님? 근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예.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AI가 좋아지면 소부장이 좋아질 것이야 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따지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ASMR이 실적이 안 나왔습니까? 잘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따지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도 이제 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봤을 때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상반기 때는 한미반도체였죠. 왜냐하면 쭉 끌고 갔으니까. 근데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까? 라고 보면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이스페타시스가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두 개가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부터 만들어갈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라면 야 그래도 조금 이쪽에 낫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제 생각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대체제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센 쪽에 붙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고 센 거가 가면 다음에 후발주가 가는 거 아니야?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많은 종목이 가기보다는 축소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 달도 넘었죠. KC텍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여전히 퍼포먼스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장비보다는 소재 그리고 장비에 있어서 새로운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조금 더 빛을 보는 쪽 어딜까? 그래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네요. 이런 쪽에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로 넘어가 볼까요? SK 바이오팜 외국인 순매수 탑 5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바도 7위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바이오가 사실 오늘은 좀 쉬거든요. 삼바도 지금 현재 움직임은 약세 2%대.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었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낙폭을 크게 만들었어요. 어떡하죠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우리에게 교훈을 줬거든요. 쉬어갈 때 담아라. 임순재 대표님 오늘 어떤 기회로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쉬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반기 내내 아마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사항은 계속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제약바이오가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 특히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이제 이슈가 특별히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주가 그러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뭐 특히 상승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오늘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오늘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네. 상한가를 가듯이 이런 개별적인 이슈 움직임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 수출을 했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는 일단 조정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종목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고민이거든요. 차 소장님,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진짜 많고, 근데 SK하이닉스가 잘 가주니까 기회도 있는 건데, 바이오는 워낙 각축전이에요. 플랫폼 뭐 좋대요. 기술 이전이 최근에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럼 그쪽을 봐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실적 대기 장세잖아요. 그러면 실적 잘 나오는 쪽으로 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비만 계속 가요. 그럼 계속 가는 거에 붙어야 하나? 근데 지금 하나의 테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테마성이 강한 건 이제 비만이죠. 비만. 비만. 치료제가 네. 이제 팔렸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이수연 앵커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을 좀 보게 하면, 이건 전문의약품입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37만 원 주세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여담입니다만 어제 의사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해서 야, 나도 처방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비만도가 제가 안 된답니다. 비만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이어트 약이기 때문에 저처럼 배 넣은 사람은 농담 삼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체질 비만도에 따라서 그리고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게 그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병으로, 그러니까 네, 질병으로 질환. 네. 이제 인정이 돼야만 된다라는 어떤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시장에 지금 단기간에 인기 이런 건 좀 구분하실 필요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고 정말 질환으로서 그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만이 하나의 또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만만 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주위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뭐냐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죠.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삼바가 오늘 쉬는 듯하지만 어제 삼바의 장대 양봉에 비하면 그 양봉에서 지금 약간 쉬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저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순환매가 여전히 돌고 있어요. 자, 작년에 순환매가 돌았던 건 뭐죠? 2차 전지가 순환매 돌았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엔 뭐였죠? 반도체 박박 긁어서 정말 순환매 다 돌았죠. 유리기판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순환매가 여전히 돌고 있는 건 뭐다? 제약바이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을 따라가는 어떤 매매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템포 돌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을 보신다면 여전히 비만, 아니면 묵직하게 간다라면 오히려 저처럼 비만도가 높지만 비만약을 못 먹는다라면 삼바 같은 거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제가 계속 삼바는 매도 사인 한 번도 안 드렸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지나고 보면 수익이 쌓여 있는 그것이 현재로서의 제약바이오 특징. 2015년, 16년 생각하고 제약바이오 투자하신다라면 지금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전임상, 임상만 나와도 상한가 두세 번 쳤다라면 지금 그거 잘못 따라 들어갔다 어떻게 되죠? 바로 손실로만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매 노린다고 그 안에서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올고지 가도 수익이 쌓일 수 있는 쪽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는 쪽에 있어서 조정시마다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바이오 확인해 봤고요. 오늘 이쪽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담는 쪽 바로 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 순매수 쪽도 현대모비스 들어오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현대가 쪽에. 뭐 주주 환원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기업의 가장 어르신의 지금 거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 들어서 뉴스도 좀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기회를 얻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인도 상장이 이제 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의 어느 정도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한번 움직였던 재료였기 때문에 임순재 대표님 고민되는데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자체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뭐 높은 네. 수준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 이제 IPO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뭐 반짝 좀 움직였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IPO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향후 이제 투자 계획이나 뭐 주주환원 정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형사도 이제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뭐 최근에 계속 지금 이제 분기가 끝나면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이제 실적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단기적인 움직임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차 소장님. 여의도 증권가 리포트 매일 올라오는 거 보면 현대차 기 안 나오는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도 기관 쪽에서 러브콜 보내고 있고 IPO 다가오고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주가 왜 이럴까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저는 좀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왕 회장의 유고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이 지배구조 개편 MT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뭘 말씀드렸죠? 근데 글로비스를 말씀드려서 시세를 한번 크게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게 됐죠. 그거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월을 이길 수 없는 왕 회장의 유고가 이제 언젠간 다가오겠죠. 지금 뭐 배우께서도 안타깝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것처럼 이거는 뭐 세월을 이길 수 없죠. 그렇다면 현대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 작업을 하는데 주주환원 정책으로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첫 번째. 그러면 배당을 가장 많이 줘야 되는 건 글로비스다. 뭐 이거는 뭐 정답이죠.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여기에 대한 지분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현대랑 기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작용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들의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금감원 규정이 조금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삼성 같은 경우는 주가에 따라서 가치를 했다라면 이걸 좀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현 금융감독원장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는 지금 액션을 취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본다라면 지금 이 저는 재료를 더 믿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보다는 재료를 봐야 된다. 재료는 언젠가 폭발할 것이다.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현대는 지금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 오늘도 지금 현재 모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면 올 4분기 내에 집중적으로 준환 조치를 해야 된다. 대략 그 증권사 예상으로 한 1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뭐 그 부분도 한번 예상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도 IPO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부품사들 오늘 얘기 드리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그룹이 현재 지금 인도에다 공장을 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GM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현대로 이름을 바꿨고 IPO를 해서 돈을 들어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전기차 개발한다라는 건데 부품사들이 당장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개념은 좀 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공장이 지금 위치한 첸나이 지역에 포드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GM이 거기서 철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한 건데 포드가 들어가게 되면 포드가 그 부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현대 계열사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인도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인도에 같이 진출한 현대 부품사들이 볼 가능성. 그러니까 인도 IPO에 따라서 부품사를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미국이 현재 지금 여러분들 뉴스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지역이 첸나이 지역이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만도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현지 공장에 있는 부품 쪽도 추려놔야겠습니다. 쭉 돌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임순재 대표,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